어서오세요. 복길여사의 마음 상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혹시 이런 기분 느껴본 적 있으세요? 사람들 속에 있는데 너무 공허한 순간.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 저는 그 제목만으로 깊이 공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친한 친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왜 항상 누군가랑 같이 있어? 혼자 있기 힘들어? 그리고 덧붙였죠. 너는 주변에 사람이 많은데도 가끔 너무 외로워 보여. 그 순간 마치 제 속마음을 들킨 것처럼 부끄러웠습니다. 난 왜 혼자 있는 걸 어려워할까?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 이후 오랜 질문으로 남아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20대가 되었을 때 강남역에서 약속이 갑자기 취소되었어요. 저는 번화한 거리 한가운데 혼자 앉아 있었고 네온 사인이 번쩍이고 발걸음은 빠르게 지나가고 찻소리와 웃음소리가 막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그 누구도 저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고 마치 그 속에 있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죠. 혹시 여러분도 주변은 이렇게 시끌벅적한데 나만 조용한 섬에 있는 것 같은 기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건 채워지지 않는 마음속의 외침이었습니다. 나 좀 봐줘. 내 마음 좀 알아줘. 그 결핍을 사람들과의 교류, 쇼핑, 음식, 연애로 채우려 했지만 그럴수록 더 허전해졌죠. 사실은 단순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세상에서 살아가기 바쁘고 대부분은 타인에게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날 느꼈던 공허한 마음은 결국 제 안에 남아있던 그림자 같은 해결되지 않은 마음들이었더라고요. 그걸 깨닫고 난 뒤 작은 습관이 생겼습니다. 하루 중 잠깐이라도 남의 시선이 아닌 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 이어폰을 꽂고 듣고 싶은 음악을 들으며 내 감정에 집중하는 그 순간, 왠지 모를 충만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매일 잠시라도 가지면 조금씩 더 마음이 단단해지고 남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을 꺼낼 용기도 생기고 작은 선택에도 스스로를 믿게 되죠. 파랑새는 결국 집에 있었잖아요. 그 파랑새 혹시 내 안에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여전히 흔들리고 채우고 싶고 외롭습니다. 그래도 내 안의 빛을 의식적으로 바라보려는 순간 그게 바로 나를 지키는 힘이 된다는 걸 압니다. 혹시 지금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괜찮아요. 당신은 여기에 있고 누군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또 만나요. 어서오세요. 복길여사의 마음 상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절대 못 놔 하고 꽉 쥐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그걸 붙들고 있다가 더 좋은 기회를 놓친 적은요? 그렇다면 제가 귀여운 이야기를 통해 편해질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왜 우리가 놓아주어야 원하는 걸 얻게 되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숲속 깊은 곳, 아침 햇살이 은빛 안개 사이로 내려오던 날, 꼬마 다람쥐 토토는 두 손 가득 무언가를 쥐고 있었어요. 이건 내 거야. 절대 못 놔. 놓으면 다시 못 가질지도 몰라. 하지만 문제는 손에 꽉 쥐고 있는 도토리와 무지개 돌멩이 때문에 새로운 걸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였죠. 그러던 어느 날 숲속 바닥을 굴러온 황급빛 도토리. 토토의 눈이 반짝였어요. 우와, 저거 진짜 꼭 갖고 싶어. 토토가 평생 본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황금 도토리였어요. 기회였죠. 그 순간 부드럽고 따뜻한 가을바람이 토토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다정하게 속삭였어요. 토토야, 네가 꼭 붙잡고 있는 것들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래? 손을 비워야 새로운 걸, 원하는 걸 잡을 수 있단다. 토토는 떨리는 손을 천천히 펴기 시작했어요. 쥐고 있던 도토리는 이미 벌레가 먹어 구멍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무지갯빛 돌멩이는 흙투성이가 되어 더 이상 반짝이지도 않았어요. 내가 이런 걸 꼭 붙잡고 있었나? 토토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작은 가슴이 쿵쿵 뛰었지만
용기를 내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꼬마 아빠를 펴기 시작했답니다. 놓으니까 내가 더 자유로워졌어. 뭐든지 잡을 수 있겠다. 토토는 찬란하게 빛나는 황금 도토리를 품에 안고 신나게 뛰어다녔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손에 꽉 쥔 집착, 불안, 지나간 기억을 내려놓아야 새로운 기회와 자유가 들어옵니다. 놓아야 채워지는 거예요. 이제 당신의 차례예요. 편해지는 걸 선택해 보실래요? 모두 자유롭고 편해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오세요. 어서오세요. 복길 여사의 마음 상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과거의 나를 좀 안아주고 싶어서 이야기 들고 왔어요. 이런 적 있으세요? 문득 예전 기억이 떠오르며 그때 왜 그랬을까? 다시 되돌리고 싶다 하고 과거의 나를 지금 데려와서 잡돌이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 매듭 좀 풀어보는 건 어떠세요? 어느 날 상자를 정리하다가 낡은 일기장을 찾게 되었어요. 아직 있었네? 하고 펼쳐보니 아주 어린 시절 글들은 또박또박 적힌 글씨로 오늘도 신나는 하루였다. 고마워요. 좋은 사람이 되어서 엄마 아빠를 웃게 해주고 싶어요. 같은 예쁜 글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10대 후반으로 갈수록 흐트러진 글씨와 눈물 자국이 번진 문장들이 보였죠. 나는 정말 바보 같은 선택을 했어. 나를 용서하지 못하겠어. 나는 왜 이럴까?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자기 비난으로 가득한 과거의 감옥이었죠. 글들을 보는 내내 마음이 좀 묵직하게 내려앉았어요. 어릴 적엔 순수한 꿈과 사랑, 감사로 가득했는데 언제부턴가 그 어린 나를 내가 가장 혹독하게 판단한 거예요. 오래된 일기장에 번진 잉크 자국은 마치 지워지지 않는 흉터 같았죠. 그때 그 아이는 단지 사랑받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언제부턴가 남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자기 자신에게만 엄격한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그 글을 썼던 그때의 내가 너무 안쓰러워 일기장을 나를 안아주듯 가슴에 꼭 안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왜 이제야 나를 알아봐 준 거야? 하는 듯 했고 미안해 너무 오랫동안 외면했구나 하고 눈물이 볼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나 계속 여기 있었어 하는 것만 같았고요. 그리고 그 눈물은 왈칵하고 목이 타든 듯 뜨거워졌답니다. 새 종이를 꺼내 펜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에 답장을 썼어요. 사랑하는 나에게 넌 정말 잘하고 있어. 포기하지 않고 잘 지내왔잖아. 기특해 고마워 나로 살아줘서. 편지를 다 쓰고 나니 이내 평온해졌어요. 용서는 가장 용감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랍니다. 한 입에 꿀꺽 용서할 수 없다면 우리 잘게 쪼개서 조금씩 녹여 먹어봐요. 나를 용서하는 건 인정한 후에 치유의 시작이더라고요. 괜찮다고 사랑한다고 그 한마디가 얼어붙은 시간을 녹일 거예요. 우리 다음에도 또 만나요.